자식을 알라 에듀소스의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켈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거침없는 입시 분석과 코멘트로 입시계의 사이다로 알려주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 모셨습니다. 네, 최승혜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승입니다. 네. 아주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네. 화면에서 뵐 때보다 훨씬 더 푸근하시고 아유,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화면에서 상당히 좀 거친 느낌이 있는데 상당히 이게 이제 오해신 게 네. 이게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전 사이다 발언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 아이가 성적이 3등급이면 그냥 3등급이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사실을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사실을 얘기했는데 부모님들이 네. 그걸 이제 팩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이다다 이렇게 이제 변화시켜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네, 하여튼 오늘도 저 사실만을 사실만 얘기합니다. 저는. 해주실 걸로 예상이 네. 됩니다. 오늘 헤어스타일도 상당히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로 들었어요. 네, 여기저기 아주, 급하게가지고 네, 아유, 근데 오히려 더 좋아요. 사실은 저 조금 두려워하실 수 있거든요. 이 워낙 정확한 이야기만을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아주 푸근한 느낌으로 삶이 좀- 허술합니다. 지금. 삶이 허술합니다. 지금. 네, 입시적으로만 그러면 제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네네. 저는 원래 초등교사 출신인데 네네. 학교 현장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못 나오다 보니까 평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한데 이제 입시가 어땠다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코로나 영향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있었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성영석 씨는 이제 뭐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래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학창 시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날 어떻게 한다. 오늘 처음 봐놓고 왜 이러세요? 저. 그래도 이제 막 때리면서 이거 공부 좀 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래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다 갖춰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쵸. 왜냐하면 그냥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학교 가라고 그러고 학원 가라고 그러고 학원 안 가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다 학원 가니까 놀 게 없으니까 결국 또 학원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동적으로 공부를 해왔던 애들인데 이제 코로나가 돼 보니까 학교에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마. 근데 문제는 학원에서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이가 학원도 가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부모님들이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이가 집에서 요 상황에서 두 가지인데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스스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맞아요. 아, 귀찮아 학교도 안 가고 너무 좋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소수죠. 대다수의 아이들은 뭐 하지? 심지어 이제 멍 때리다가 컴퓨터로 뭔가 자꾸 접속을 하니까 컴퓨터 키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옆에는 이제 유튜브 켜놓고 게임 켜놓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이제 뮤트 시켜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대학생들이 2학년 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즘 대입은. 근데 그때 공부를 못 하니까 실제로 학업 역량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학원 선생님들이나 이제 주요 선생님들 만나봐도 작년 수능이 어렵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아이들이 못 쳤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분명히 아이들 코로나 영향이 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나 내신은 이제 등급이잖아요. 등급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전 세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1등을 맞으려면 90점이 넘어야 돼요. 대부분의 모의고사에서. 그런데 작년 올해 학생들은 80점만 넘어도 1등급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야 1등급이 어렵다는데 내가 이 정도였나? 내가 천재인가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1등급이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 대입은 N수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N수생, 재수생이 매우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은 학력이 없는 애들이 재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학력이 있는 애들이 더 잘 가겠다고 재수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N수생의 이 성적대가 되게 높습니다. 사회권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실제 수능 때까지 거의 드러내지 않거든요. 왜냐면 자기도 학창시절 때 당했으니까. 드러내지 않다가 수능 딱 들어오면 점수가 결국 정상화됩니다.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실제로 수능에서 들어왔을 때 이 원점수로는 당연히 등급이 안 나오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딱 수능장 가가지고 성적 받아보고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부족했구나. 그러게요. 근데 그만큼 참 뭐 그 학생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이 참 우리가 지구를 아끼지 않아서 생긴 재앙이니까 네. 대책을 좀 세워줘야죠. 대책은 이제 방법은 항상 똑같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학생들이 이제 등급 말고 그 코로나 이전의 원점수 기준으로 측정을 해놓고 그거에 못 미치면 나는
안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성적표에 찍히는 등급이 아니라 아. 원점수 기준으로 내가 지금 성적표나 지금 성적에 만족하지 마시고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게 하시고 못하는 학생들도 또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를 이용해서 좀 더 이렇게 하시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23학년도, 24학년도 입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고1, 고2들이 이제 네, 시험 그래서- 볼 때. 네. 저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한데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요. 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을 딱 따가지고 썸네일에 넣어놨어요. 역시 뭔가 있나? 요즘 선생님 유튜버시죠? 아, 예. 네, 그래서 얘기하시면서 썸네일을 이제 바로 견적이 나오거든요. 이제. 바람직한 자세. 네, 엄청난 변화. 네. 근데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낚시야 낚시.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대입이라는 게 매년 바꿀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최소 3년에서 4년 이제 텀을 두고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2학년 부모님들은 지금 3학년 학생들과 거의 동일하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자, 1학년 부모님들도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된 상태에서 이제 뭔가 갑자기 뭐 수시를 더 막 늘린다던가, 아니면 수능을 막 이만큼 늘린다던가, 아니면 뭐 수능을 없앤다던가, 아니면 절대평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막 뭐 학생 종합 전형을 없앤다던가, 뭐 내신을 갑자기 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돌린다던가 이런 거 못해요. 이게 대입 전형 4년 예고제도 있고 해서 그냥 1학년까지 부모님들은 그냥 이대로 간다. 이대로 가는데 다만 이게 정시 수능 비율이 주요 대학 기준으로 약간 늘어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약간 근데 약간인데 지금이 이제 주요 대학 기준으로 이제 한 40%가 정시 비율인데 뭐 현실적으로 2월이는 따지면 한 5대5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5% 정도 더 늘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래도 큰 변화는 아니에요. 이게 대입적으로. 근데 저희가 듣기로 2, 4학년도부터는 이제 학종 부분이 많이 변화가 있을 거다. 뭐 다른 걸 많이 기재하지 못하고 세특이 중요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거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거든요. 성적, 등급이 찍혀 있어요. 과목별로. 되게 잔인하죠. 사실상.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그 성적이 한 부분이고 이걸 우리가 교과라고 하고 성적이 아닌 부분, 그러니까 교과가 아닌 부분을 이제 비교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교과의 비교과가 뭡니까? 학교 생활할 때 성적 제외 다 비교과예요. 동아리 활동하는 거, 수학여행 가는 거, 뭐 체육대회 하는 거, 반장하는 거, 뭐 상 흡연 받은 예방 거, 뭐. 교육하는 거 다 비교과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는 게 이제 종합전형의 핵심인데 이제 이거를 현재 2학년 학생들부터 많이 줄였어요. 근데 지금 2학년 학생들부터 갑자기 줄인 게 아니라 거의 한 10년의 어떤 기조로 계속 이걸 줄여왔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뭐냐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이 아이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면 이제 등급이 나오는 거고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합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이 이 학생을 봤을 때 등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이 아이가 조금 더 정성적으로 이야기해 줄 게 있다는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야기 아이가 원래는 수학 되게 못했는데요. 막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은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지금 볼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인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네, 그래서 최승혜 소장님이 세특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다. 세특에 대한 오해 3가지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네요. 약간 옛날 예능 느낌 나고. 해보고 싶어요. 이거 뭐 하나 이렇게 해보고 그냥 싶으세요? 넘어가는 게 없으신 분. 신기해가지고. 훌륭하십니다. 네. 네. 자, 오해를 네. 없애주십시오. 네. 네, 1번. 세특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네. 어떻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생각은 이거 사교육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 세특 중요한 거 아시죠? 다 중요합니다. 대학에서도 중요하다고 해요. 꼭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특을 학교에서 쓰라는 대로 쓰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첨삭을 하고 우리 아이의 세특을 내가 챙겨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부 기록에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기록 권한은 오로지 그 과목 선생님한테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정확히 써 있어요. 학생부 기록 기재 사항에도 절대
그만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써 있는데 예전에는 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이 초창기 입학사정관 초창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안 되는 상태니까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좀 앞서가시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써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선생님도 좋은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써줄게. 거짓말만 아니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막 세특 양치기 경쟁 때문에 심해졌는데 지금은 이걸 어쨌든 교육부나 이제 교육청 그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불확실한 거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계속 교육청 입장에서도 세특을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못 쓰게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없어요. 대학에서도 그걸 보고 아 이건 저 선생님이 좀 너무 잘 써줬네.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네. 학생부 종합전형 초기는 이제 초기니까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모르는 게 많았는데요. 이 선발하는 입장에서도 다 초보인 거예요. 당연히 예전에는.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우리가 없었는데 2008년 9년 때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고 대학에서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선생님들과 직접 만나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 당연히 학교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양이 적을 수 있고,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활동 자체가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다 이해를 하는 거죠. 학교들이.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그 스펙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 이걸 보거든요. 너가 처해진 환경에서. 그게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부분은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내가 개인기를 부리고 뭐 어차피 내가 집에 저거 쌓이는 게 다 돈이에요. 저희 안방에 다 현금 쌓여 있어요. 막 그냥 쓰면 돼요. 막.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그거보다 많지 않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네. 두 번째 항목이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오해는 세특보다 내신을 잡아라.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교과 영역은 성적이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관한 설명 이 세특인데 이 아이가 수학이 5등급이에요. 9등급 중에 5등급이면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국평 5라고 하거든요. 국민 평균은 5등급이다. 이런 말을 아이들이 써요. 그래서 5등급이 뭐가 잘못됐냐? 평균인데. 평균인데. 1등급이 잘못된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네. 사실만 얘기하면. 아, 진짜요. 제가 네. 항상 얘기하는 게 네. 부모님들이 2등급만 돼도 막 되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2등급이면 거의 1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남편 얼굴이 상위 10%면 엄청 잘생긴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아들 성적이 2등급인 거 왜 이렇게 불만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등급이 국민평균은 산술적으로 맞으나 일단은 공부를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일반고 기준으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등급인 이 아이가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은 써준 대로 써주니까 외부에서 이제 첨상을 받아서 세특을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보는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는데 얘는 뭐지? 보면 막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 막 거의 막 가우스가 환생하는 수준으로 썼고 그랬어. 근데 5등급. 아 이건 한국 교육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인슈타인도 낙제받았다면서요. 그렇게 생각하겠냐고. 좀 그래서 진정성이. 선생님들 입장에서 일단 1등급 된 아이들은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럼 1등급 된 아이들은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높고 수업 태도도 좋았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 수행평가도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하는 학생들은 그거에 맞게 그냥 선생님들이 본 대로 이 아이가 한 대로 써주면 당연히 매우 풍성한 세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꾸 뭐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성적을 잘 맞으면 세특은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또 1등급이 나와도 세특이 한 줄 적는 선생님도 계세요. 열심히 한 끝. 근데 저는 괜찮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대부분 대학에서 이 상황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그 1등급이 나왔는데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1등급인데 세특이 한두 줄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선생님만 그랬을 거고 다른 선생님들은 충분히 써줬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면 아, 이 선생님이 약간 좀 올드하시거나 아니면 세특을 써주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고수저신 분이구나 라고 넘어가고 다른 선생님들이 써주신 걸 가지고 평가해도 돼요. 이게 종합전형의 매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다 1등급인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2줄씩 적었다? 아, 이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종합전형은 이제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이 좋으면 기본적으로 세특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정확한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성적이 낮은데 아무리 잘 써봤자 믿지 않는다. 아, 그러네요. 이해가 잘 되네요. 제가 교사로 일할 때도 네.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예. 그냥 막 글이 나와요. 막 예.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오히려 이제 저는 이 세특 얘기를 들었을 때 중하위권 친구들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쓰는 게 어렵거든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써야 네, 되잖아요. 되게 상상을 해야 네,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힘쓰니까 엄마인 제가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쓰기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써준들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렇군요. 네, 그럼 3번. 3번은 세특의 핵심은 수행평가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1, 2번을 얘기를 해도 선생님 그래도 세특을 뭔가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시거든요. 그러면 뭔가 하고 싶으시면 수행평가를 열심히 하고 그 수행평가한 것들이 충분하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기록될 수 있게 하면 일단 베스트입니다. 이게 내가 한 거를 수행평가한 거를 선생님이 봤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요즘은 대부분 그 세특의 수행평가의 어떤 과정이나 내용들을 기록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애들이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만점 맞을 정도만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세특을 열심히 하고 싶으면 만점 이상의 뭔가를 해거든요. 이제 뭐 이육 선생님을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육 선생님의 생가도 갖고 뭐 청포도도 직접 길러봤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계절에 청포도가 그렇게 잘 있는지 조사도 해보고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해서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 이게 연장선상의 활동이니까 좀 써주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청포도를 기를 시간에 공부를 해서 1등급을 받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참 좋네요. 네. 네, 저는 1, 2번으로 끝났으면 조금 아쉬웠을 것 네. 같은데 그래도 중요하다고 하셨고 할 거면 수행평가를 예. 어느 정도는 해봐라. 그럼 뭐 저는 이게 이제 요것만 봐서 그러는데 대입을 전체를 놓고 보면 성적은 좋은데 이런 거 활동 싫어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아 선생님 저는 이제 내성적이거나 약간 이런 아이들은 그냥 공부만 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대입에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입은 아이들 모든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대입 정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있기 때문에 저학년 부모님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세특이 중요하고 세특이 중요하고 고등학교 가면 세특이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세특이 중요한 건 맞는데 우리한테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생각하시면 좋죠. 공부도 잘하고 그 비교과 활동도 잘하는 친구가 지승환입니다. 지승환이요? 네, 25, 26. 문지웅의 절친. 그게 이제 드라마에서 나와요. 드라마에서 드라마. 그러니까 전교 1등에 그 나우누리로 방송을 해요. PC통신 천리안.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꼭 좀 보셔야 돼요. 이 아주 감성에 돋습니다. 그 드라마. 자, 에듀소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